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는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통 이런 검색어가 어떤 게 좀 인기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패션 잡화를 팔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쇼핑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옆에 검색어 트렌드라는 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검색어 트렌드는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제어를 캠핑 화로라고 만약에 적었다고 쳐볼게요. 캠핑 화로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성수기가 언제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면 기간을 2023년,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캠핑 화로라고 적었고요. 아니, 그냥 캠핑 의자라고 할까요? 화로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캠핑을 자주는 안 가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검색을 해서 보는지 이런 성수기 같은 걸 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검색어 트렌드에 캠핑만 한번 적어볼게요. 1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았을 때 일단 캠핑에 관련된 거는 5월달이 약간 한 봄철하고 가을철이 보면 좀 성수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극성수기라고 본다면 5월 22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대략 한 2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쯤에 이거를 상품을 올렸을 때 좀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건데요. 상품을 올리고 홍보를 하신다라고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트렌드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보자면, 대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5월달 정도에 좀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성수기 한 2-3개월 전, 1-2개월 전쯤에는 마케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요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무렵인 한 3월 이 무렵부터 만약에 홍보를 하셔도 저는 5월달에 되게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때 이제 홍보하는 거는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같은 데다가 홍보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홍보하는 거는 우리가 SNS들 있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또는 그 외에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들에 성수기 무렵에 홍보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어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어느 무렵대가 제일 좀 인기가 많은 시간대인가, 인기가 많은 기간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검색어 트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냥 가볍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면 바로 여기 세 번째 있는 쇼핑 인사이트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얘는 조금 이따 들어갈 거니까 잠깐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캠핑 의자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캠핑 의자는 쇼핑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카테고리가 어디 들어있냐면 스포츠 레저에 캠핑, 캠핑 기구, 캠핑 의자 이렇게가 있죠. 그럼 스포츠 레저의 캠핑이라는 곳에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쳤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맞추는 거죠. 스포츠 레저의 이 분류는 아까 스포츠 레저인데 여성 신발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많이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분류를 맞춰 주시고, 지금 요게 분류가 안 맞죠? 이따가 다시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기간은 여기서 내가 이제 기간을 설정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1월하고 2월 무렵에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더 앞으로 팔
그 기간을 책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라고 한다면 한 3월에서부터 한 4월 또는 5월 사이에 얼마나 그 상품을 조회를 했나 요거를 찾아보셔야 그에 대한 클릭량 추이와 인기 검색어를 뽑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신경 쓰셔서 맞춰보시면 이 쇼핑인사이트에서도 원하시는 인기 검색어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패션 잡화로 나오는 거는 이미 얘가 지금 또 현재 접속이 좀 잘 안 되고 있을 확률이거든요. 예, 스포츠 레저가 지금 얘가 요가 조금 나오네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캠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3분류까지 대체적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내가 아직 뭐 캠핑 의자가 아니라 딱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 이게 감이 안 왔을 때는 대략 한 2차 분류까지 잡아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간은 2023년 작년 기준에서 3월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캠핑 클릭량에 대한 추이와 그리고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았는지 지금 보면은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았고 당연히 캠핑용품이다 보니까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찾았네요. 그리고 나이대는 30대, 40대 되는 분들이 많이 찾았는데 40대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캠핑에 대한 인기 검색어들이 있는데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뭐 헤드랜턴, 캠핑 랜턴 등의 여러가지 그런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렵대, 그러니까 작년에 3월에서부터 5월 무렵대에 캠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검색어가 이렇게 500개가 나오다 보니 거기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쇼핑인사이트라는 공간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인기 검색어들을 찾아보셨다면 내가 어떤 상품이 얼마나 지금 현재는 조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네이버 검색 광고의 요 키워드 도구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를 적을 수 있게 나오는데 최대 5개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전에 쇼핑인사이트에서 봤던 캠핑 의자, 캠핑 뭐 랜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또 뭐 있었나? 원터치 텐트. 어쨌든 키워드는 내가 생각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까 이 쇼핑인사이트에서 보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일단 최대가 5개라서 몇 개만 좀 적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그에 대한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요. 이렇게 원터치 텐트라는 키워드에는 S자가 붙어있죠. 이거는 뭐냐면 시즌성 키워드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특정 시기나 계절에서 조회수나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살펴보자면 이 월간 검색 수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한 달, 즉 오늘이 며칠이냐 23일인가요? 그러면은 1월 22일부터 뭐 2월 22일까지 요렇게 한 달의 검색 수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의 검색을 따져보니까 PC는 4,890건, 모바일은 28,100건. 모바일이 월등하게 많죠,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찾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치면 얼마나 찾았어요? 대략 한 33,000건 정도 찾은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 옆에 월평균 클릭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검색어에다가 원터치 텐트 쳐서 검색한 수고요. 요 옆에는 그 검색을 해보면 광고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에다가 제가 원터치 텐트를 쳐보면
요거에 뭐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광고들이 떠요. 그리고 뭐 카페나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볼게요. 블로그에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눌러서 보더라도 아마 중간중간에 이런 광고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광고들, 텐트에 관련된 이런 광고, 캠핑에 관련된 광고가 있죠. 요것도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지식인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 안에서도 어디 광고가 있니?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밴드에도 카페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옆에 광고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어떤 광고들, 즉 파워링크 광고들을 눌러서 클릭을 한 수가 요 월평균 클릭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월평균 클릭률은 무엇이냐면 이 검색수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평균 클릭수를 자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분율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클릭률을 구해놓은 게 월평균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월간 검색수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광고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눌러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릭률이 대략 1% 정도 되는 것 또는 1%를 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눌러보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어때요? 캠핑 랜턴이라고 제가 쳤거든요. 요거는 현재로서는 월간 검색수가 PC는 10건, 모바일 50건, 총합해봤자 60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고를 누른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런 키워드 부분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연관 키워드의 이 키워드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추이도 볼 수 있어요. 원터치 텐트를 제가 눌러보았을 때 월별 검색수 추이 최근 1년을 비교했을 때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5월이 제일 성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좀 쭉 내려가다가 대략 한 9월, 10월에 약간 올라가는 추이예요. 그러면 주로 많이 파는 거는 봄철에 좀 많이 팔겠구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적어요. 당연하겠지만 캠핑을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이대도 보면은 보통 아예 젊은 층보단 약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40대 무렵이 많이 찾고 있구나 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보통 한 30대, 40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좀 섞어서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에 대해서 공감도 할 테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까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경쟁 정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광고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제 조회해서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광고를 하려는 그 광고주들이 이 원터치 텐트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입찰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거는 광고 비용이 치열하게 들겠죠. 그쵸? 얘는 좀 중간 정도 드네요. 그쵸? 자, 그리고 아마 시즌성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쯤에 아까 그 5월, 4월 이쯤에는 경쟁 강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 평균 그 광고의 노출 수예요. 그러니까 노출 광고가 예를 들어 이게 파워링크 광고를 기본으로 한다면 파워링크 광고로 원터치 텐트가 뭐 10개까지 먼저 노출이 될 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쟁이 좀 심한 것들은 노출되는 광고 수가 좀 더 많이 노출 광고가 올라가 있는 거고 경쟁이 적은 것들은 노출 광고 수가 적게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거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았을 때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얼마나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할 만한 상품인가, 요런 것들을 체크한다 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데이터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만약 엑셀을 쓸 수 있다면 이거를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우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런 거는 뭐 텐트 종류 이런 건 안 쓸 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지워요. 그러고 데이터들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만 남겨놓은 다음에 얘네들의 검색수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검색수가 높은 게 위쪽으로 보이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엑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번 좀 더 설명드려보자면,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엑셀은요,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예제에서는 지금 어때요? 다 숫자도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죠. 여기는 아니긴 한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내가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어본다고 하더라도 텍스트로 걸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빈 공간에 숫자 1을 적어요. 그리고 이 1을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숫자로 되어야 되는 부분을 일단 범위를 잡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지우고 해서 꽤 많아요. 근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890 곱하기 1은 뭘까요? 4890이겠죠? 예를 들어 10 곱하기 1은요? 1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숫자라는 걸 엑셀한테 알려주면 얘가 이제 엑셀로 체크가 숫자로 체크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백분율인데 우리가 1을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뭐 0. 몇몇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범위를 잡아서 홈 탭에 보면 여기 백분율 있어요. 요거 딱 누르면 퍼센티지 단위로 이렇게 다시 뽑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필터를 뽑아보면요, 월간 검색을 기준해서 만약에 내가 순서가 높은 거부터 보겠다. 그럼 내림차순 정렬을 해본다든지, 요 꺽쇠는 뭐냐면 10건 미만인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뭐 계산기 전시회 이렇게 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죠. 마우스도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서 따져 보시면은 어느 정도 키워드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클릭률이 좀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뽑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거라 봅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도 가볍게 뽑아볼 수는 있는데요.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를 아까는 그냥 다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옆에 보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필터를 만들어서 걸러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가 우리 PC랑 모바일 따져보면 요즘 모바일에서 검색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관 키워드를 월간 검색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일단 1000건 이상인 것만 찾겠다. 1000건 이상이면 크거나 같음이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월간 검색수 모바일 기준으로 1000건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추가해서 이번에는 월평균 클릭률을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 1%인데 얘는 0. 몇몇 이런 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체크하기가 그래서 퍼센트 단위가 안 적혀서 조금 어렵긴 할 것 같다. 요거는 그럼 내비둘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필터를 해서 보고 그걸 다운받은 후에 거기서 월평균 클릭률을 뽑아봐도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엑셀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 볼 수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키워드들을 걸러내는 작업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엑셀을 아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는 한번 드려보았고요.
만약에 엑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셨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기준에서 요 필터는 엑셀 몰라도 하니까 모바일 기준에서 1000건 이상인 것들만 뽑아서 먼저 이걸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여길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혀 생뚱맞은 건 넘어가고 우리 거랑 물건이 같은데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비슷한 거 이런 걸 뽑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품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만약에 텐트로 정했다 그러면 원터치 텐트, 캠핑 텐트 이런 식으로 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서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이 연관 키워드와 이제 비슷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아서 살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기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 여기다 살짝 적어 두었고요. 한 번씩 조회해 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설명드릴 부분은 사용할 키워드 선택하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키워드를 많이 뽑아봤지만 이 키워드 중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면서 실제 내 상품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가 보통은 이제 큰 키워드, 대키워드라고 하고 보통은 그런 키워드를 상품명에 적기보다는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상품명을 결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캠핑 텐트라는 키워드를 적었잖아요. 근데 캠핑 텐트라는 키워드도 작은 키워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캠핑을 하고자 하는 인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만약에 캠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텐트를 아무래도 좀 쉽게 칠 수 있는 텐트를 원하시는 분은 원터치 텐트를 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가족이 좀 있으면 한 4인용 텐트 또는 6인용 텐트 이렇게 인원까지 적어서 텐트를 치시기도 할 거잖아요. 검색을 하시기도. 그쵸? 그렇다면은 키워드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딱 쳤을 때 제 제품이 바로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세분화해서 적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라는 거는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터치 텐트라고 한다면 물론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은 이거 어떻게 펴야 되지? 또는 어떻게 접어야 되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 피고 접는 것을 예를 들어 GIF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걸로 남겨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 놓은다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쉽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구매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을 우리가 좀 고객이 안심하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용자가 오래 머문다 라고 한다면 검색 엔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상세 페이지가 되게 내용이 좋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구매평 알바라고 하죠. 그런 알바를 써가지고 조금 띄우고자 할 때도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콘텐츠랑 좀 관련된 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링크 빌딩이라는 거는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가 많을수록 중요도와 인기도가 높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페이지 랭킹을 준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그 쇼핑에서도 물론 내 쇼핑몰로 유입에 대해서 들어올 수가 있지만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쇼핑몰로 유입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쇼핑몰이 그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다른 데서 유입이 돼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더 중요도랑 인기도가 높은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네이버는 원래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의 본연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 사이트에 일단 많이 들어오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다른 그런 사이트 안에서 내 쇼핑몰로 많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요 오히려 다른 사이트로 나가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겪어보시게 되실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링크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나의 어떤 다른 쇼핑몰로 넘어가게 해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안 됩니다. 넣으시면요 링크가 차단돼요. 그 링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는요 스마트 스토어 안에 링크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네이버 안에 링크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상세 페이지에 블로그로 바로 가기 이런 거는 연결이 되거든요. 네이버로 가는 거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연결을 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놨어요. 아예. 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말해요? 지금 말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네이버로 넘어오는 건 되게 환영해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이트로 나가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검색 로봇이 컨텐츠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에는 로봇이 오히려 정보를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목을 만들 때요. 상품의 이름을 만들 때 제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원래는 이제 100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50자 이내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자 이내로 만들지 않으면 실제 검색 품질 그거 체크를 해보셔도요. 50자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주의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50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못 적거나 이런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주의 문구가 뜨냐면요. 이게 제목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넣어놓게 되면은 오히려 그 검색 로봇이 그 키워드가 많아지면 분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는 어떤 상품인지 잘 못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 때는 제목 자체는 너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네. 그 얘기는 블로그 글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블로그 글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는 적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블로그 글에서 다른 네. 사이트로 넘어가는 링크 만드는 것도 안 좋아요? 블로그 글에서 다른 사이트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네이버 자체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는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링크를 연결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건 또 그 네이버에서 싫어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링크를 되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뭐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블로그에서도 조금 좋은 점수는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 얘기도 아니고 스토어 얘기니까 스토어에서는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 링크를 넣어봤자 링크가 차단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품화 만들기는 이렇게 4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수집을 해요. 근데 이 세부 키워드가 우리가 다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쇼핑에다가 검색해보면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연관 키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세부 키워드를 수집하셔도 돼요. 이게 약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해보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키워드로 얼마나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네이버 키워드 거기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사람들이 월에 몇 명이나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키워드를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골랐다면은 그 키워드를 앞에다 배치할까 아니면 뒤에다 배치할까 이런 순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간에는 띄어쓰기를 해서 상품명을 좀 간소하게 적게 된다라는 게 요 상품명을 만드실 때 생각하실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월간 검색 수가 많고 판매자는 적은 황금 키워드도 좋지만 검색이 적은 키워드의 경우는 찾기도 힘들고 만약 찾더라도 검색량이 거의 없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황금 키워드를 찾겠다, 검색수가 적고 판매자가 적은 키워드를 찾겠다 라고 하기에는 실제 요즘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아 쓰면서 나한테 진짜 맞는 그런 키워드라면 정말로 그렇겠지만 그런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도 좋은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게 더 나으세요. 자, 일단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찾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안내를 드려볼 건데요. 오늘 제가 안내드릴 사이트는 두 가지 사이트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로 잠시 가셔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아마 쇼핑몰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해 조금 먼저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를 제가 오늘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뭐라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해요. 이게 한동안 위탁 판매 쪽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유튜브에 있었거든요. 실제 푸드요? 에? 푸드 말씀? 아니야. 그분이 아니고 일단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만들고 소개했었던 곳이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고요. 지금은 신사임당 채널은 팔아버리고 다른 채널 하고 있죠. 주원규 씨가. 그죠? 예.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일단 여기 아이템 발굴과 키워드 분석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물론 여기는 지금 키워드 분석 창인 거고요. 저희는 아이템 발굴부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아까 쇼핑인사이트랑 비슷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쇼핑인사이트랑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 아까 광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창을 합쳐놓은 게 간단히 말하면 여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여기서 고르는 건데 아이템 발굴이라는 건 이거죠. 내가 아직 팔 거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략을 예를 들어 내가 뭐 캠핑용품을 팔겠다 라면은 그런 정도의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죠. 아까 캠핑용품이 스포츠 레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차 분류를 스포츠 레저로 하고 2차 분류를 캠핑으로 둘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간을 체크를 해볼 건데 기간은 2024년 1월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기준에서 지금 2월은 뭐 거의 다 갔죠. 뭐 2월부터 보셔도 되긴 한데 일단 저는 3월부터 5월까지의 그 일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캠핑이라고 했을 때 3월부터 5월까지를 조회를 해본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찾아보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라고 붙은 건 브랜드 키워드예요. 스노우피크라든지 헬리녹스는 아마 브랜드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 키워드니까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 무렵에 캠핑 의자도 많이 찾아봤네요. 그죠? 캠핑 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성이 79%. 네, 그건 상관없고 정보 일단 검색수가 42만 1,500건. 대충 3월부터 5월이니까 3, 4, 5, 3개월간 찾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상품 수는 200만 개. 그래서 경쟁 강도는 보통 정도로 뜨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주 나쁜 거, 요런 것들은 뭐냐면 검색 수는 적은데 상품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캠핑용품은 대키워드라고 했잖아요. 되게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캠핑용품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쁨의 경우는 좀 넘어가고 보통이나 좋은 상품들 중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상품 수가 생각보다 좀 적은 게 있다면 우리가 파고들기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실 때 이 아이템 발굴이라는 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 또는 차박 텐트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요. 얘는 지금 루프탑 텐트는 지금 쇼핑성은 뭐 97, 요건 상관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총 검색수 여기를 보면은 얘가 16만 건 정도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상품 수는 8만 9천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말하면 1대6. 그러니까는 두 명 중 한 명 정도? 예, 그쵸? 그래서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아주 좋음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대략적으로 이 상품이 검색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상품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팔았을 때 잘 팔리겠구나 아니면은 좀 경쟁이 좀 심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아이템 발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들이 답례품이다 라고 한다면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쇼핑에 가보면 이 집들이 답례품이 대충 종류는 잔컵, 머그, 뭐 주방용품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이 주방용품 많이 집들이로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몰랐는데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만약 그에 대한 걸로 맞춰가지고 만약에 기간을 맞춰서 확인을 해본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을 또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뽑아볼 수 있는 게 아이템 발굴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제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제별 키워드를 보시고 이런 것 좀 괜찮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아이스팩, 뭐 에어 텐트 이런 것들, 캠핑 의자 이렇게 보면은 경쟁 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경쟁 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 말씀드렸고 주제별 키워드는 그냥 곁들여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키워드 분석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나온 데이터들은요, 실제 우리 네이버 광고에 있는 그 키워드 그 정보 아까 검색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도 좀 쉽게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차박용 텐트를 만약에 찾았어요. 그럼 차박용 텐트라고 제가 검색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키워드 분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차박용 텐트는 어디 안에 있다 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카테고리인데 9인용 이상이라는 곳에 차박용 텐트라는 게 있고 실제 상품 수는요 29,000개 정도 올려져 있고 한 달 검색은 1,050회 그리고 모바일에서 주로 찾고 있대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략적인 매출 파이인데요. 6개월 매출은 이 정도가 나왔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과 가격대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종합 지표를 보면은 경쟁 강도는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캠핑에 대해 많이 찾지는 않을 시기니까 경쟁 강도는 조금 나쁘다라고 뜨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수기, 기기별 클릭 비율, 성별 클릭 비율, 연령별 클릭 비율, 그리고 요일별 클릭 비율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줘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카페에서 앞에 이렇게 상위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글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까 차박용 텐트 같은 경우 블로그에서 경쟁 강도는 블로그 게시글이 1896개 그리고 월간 검색이 1050회니까 한 7대5 정도 비율 7대5가 아니라 7.5대1 정도의 비율 카페글 같은 경우는 12.25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차박용 텐트라고 적었다면 그에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좀 경쟁이 나쁘다면 여기서 이제 또 괜찮은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를 뽑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키워드 분석이라 보시면 돼요. 상품 목록에서는 상품들이 지금 어떤 게 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묶음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상품인 거예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올렸나 보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상품이래요. 요거는 묶여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리뷰가 9,000개니까 꽤 많이 있어서 얘는 아마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리뷰 수가 다른 것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서 가기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 뭐 이런 내용들과 쿠팡에서는 어떻게 상품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뽑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상품 소싱은 도매매를 얘네가 이제 연결해 놨는데요. 이렇게 위탁 상품으로 도매매에서 팔고 있대요. 도매국에서는 이렇게 팔고 있고. 자, 연관 키워드. 그러면 이 차박용 텐트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뽑아볼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조회를 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면 뭐 현대자동차, 테슬라, 제네시스 뭐 절대 쓸모가 없을 만한 키워드들이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그러게 뽑아져서 나왔네요. 그죠? 아마 쓴다면 루프탑 텐트 정도 쓰지 않을까요? 원터치 텐트나 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좀 많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뭐 많이는 아마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검색 최적화는 뭐 별다른 건 없어서 아까랑 비슷하죠? 넘어갈게요. 자, 아이템 스카우트의 랭킹 추적에 일간과 실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간 랭킹을 추적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스토어의 상품 URL을 추가해서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면 그 키워드에서 몇 위 정도에 뜨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상품을 올렸을 때 내 상품이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위치에 떠 있는지 실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 상품의 URL을 넣어놓고 추가를 해보게 된다면 어떤 키워드로 몇 번째 몇 위 정도에 뜨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 스카우트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잠시 질문 받고요. 질문 딱히 없으면 이따가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를 또 찾아볼 거예요.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고 판다랭크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다가 판다랭크라고 쳐주세요. 그리고 이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는요, 셀러와 인플루언서에게 지원되는 사이트예요. 자, 셀러라고 한다면 판매자, 인플루언서는 간단히 말하면 블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경우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디자인이 예뻐서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되게 좀 재밌는 게 앞에 보이죠? 가장 쉬운 마케팅이거든요. 자, 판다랭크의 제일 앞쪽에 영향력 순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 여기다 계정명이나 링크를 적으면 이 지금 아이디가 구독자는 몇 명이나 되고 진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광고비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려면 로그인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면은 무료로 로그인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광고비나 예상 가치까지도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만약에 랄라리 맞던가? 뭐 이렇게 쳐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 구독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최근에 게시물이 있다면 최근 게시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인스타 또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영향력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검색 횟수는 3번까지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품의 순위 또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만약에 검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아까 그냥 오늘은 그냥 캠핑 얘기했으니까 캠핑으로 갈게요. 스포츠 레저에 예를 들어 캠핑이란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거기서의 검색량 순위와 판매량 순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더 나눠서 텐트까지 본다면 이렇게 텐트에 관련된 검색량 순위랑 판매량 순위를 뽑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게 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죠. 자, 이제 셀러라는 메뉴로 가서 설명을 계속 할게요. 자, 셀러에 키워드 분석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약간 아이템 스카우트와 겹치실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사이트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비슷한 사이트니까요. 자, 키워드 분석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키워드를 적고 검색하면은 그것에 대한 월 검색량과 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사이트예요. 아까 차량용 텐트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차량용 텐트 적고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량용 텐트라는 거 어떤 카테고리에 있고 월 검색량은 얼마나 나오고 시즌성이네요. 그쵸? 그리고 경쟁 강도는 102대1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로켓 상품 비율이 52%니까 반절 정도 되죠. 로켓 상품을 꽤 많이 팔고 있구나 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떴어요.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소렌토 카니발 이런 거에 보면요. 위쪽에 차량용 텐트를 설치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게 연관 검색으로 뜬 것 같아요. 쌤, 네. 혹시 그 자전거 그 전용 그 트레일러 그 텐트 같은 거 혹시? 그런 것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 자,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는 검색량은 좀 떨어진 상태고요. 모바일로 많이 검색을 해서 봤구나.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키워드는 좀 나쁘다는데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잘 파는 사람이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품은 좋대요. 광고비는 매우 낮고 원가도 낮다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랑 쿠팡 상품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네이버의 탑 80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일단 광고를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들 거다. 아까 차량용 텐트라는 키워드 광고 비용이 한 900원 정도 들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옆에 보면은 연관 분석, 상품 소싱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관 분석은 아까 요 종합 분석에서 봤던 요 연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소렌토 카니발 이런 것들은 차체가 워낙에 SUV용으로 좀 크게 나온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이 같이 연관 키워드로 나온 것 같고요. 뭐 에어텐트라든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만한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검색량과 상품수 경쟁은 어느 정도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산 그 전환율은 어느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전환율도 높다면 이런 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도 보고 실제 광고를 눌러서 내가 물건을 사는 것들도 꽤 많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상품 소싱 여기는 위탁 판매와 사입 판매하는 곳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 물건을 우리가 바로 위탁 판매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통은 사업자 회원만 가입해서 확인을 하고 쓰는 게 도매매라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키워드 찾기로 가서 설명 계속 할게요. 키워드 찾기는 내가 키워드를 찾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냥 차량용 텐트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카테고리 매칭도 해주고 그에 대한 환경 키워드를 뽑아서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코지팝이라는 브랜드가 있나 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월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래요. 경쟁률이 적다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이 코지팝이라는 데를 만약에 소싱을 해가지고 팝업 텐트를 판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브랜드 키워드가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딱 가져올 만한 키워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좀 참고해서 그냥 보시는 용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도 보면은 쇼핑 전환이 낮은 것보다는 쇼핑 전환이 높은 게 쇼핑에 대해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전환율이라든지 경쟁률
그리고 월 검색량, 상품량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품 분석에서는요, 실제 내가 어떤 상품의 URL을 쳐서 진단을 해보면 이 상품은 지금 상세 페이지를 보았을 때 대략 최상을 점수를 갖고 있다든지 양호 점수를 갖고 있다든지 지네가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미리 넣어놓았던 그런 건데 월 진단은 한 회만 됩니다. 물론 내가 회원가입을 했고 유료로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이제 아마 더 많이 진단을 해줄 건데요. 회원가입을 했을 때 월 진단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어떻게 진단해주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아무 접시라고 쳤던 곳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넣은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판매 건수는 7일에 215건 팔았대요. 예상 매출액은 7일에서 167만원 정도 벌었네요. 평균 배송은 1.67일 정도의 배송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위 노출된 키워드들 뽑아준 게 보이고, 그리고 상품 분석을 했을 때 판매 등록이 점수가 좋고 관리 되게 잘하고 있고 키워드도 잘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상품을 체크를 해서 넣어볼 수도 있지만 내 상품을 분석을 해서 넣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 진단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진단 횟수가 있다 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품 순위도 볼 수 있어요. 요것도 등록해 놓은 상품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상품을 등록하고 키워드를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비타민C 앰플을 한번 등록을 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에시드 세럼, 비타민 앰플, 비타민 세럼 이라는 키워드들을 등록 키워드로 넣어 놓고 보니까 에시드 세럼으로는 월 검색량이 20건 정도 나오는데 에시드 세럼으로 치면 아마 이 앰플이 안 나오나 봐요. 순위 바뀐가 봐요. 비타민 앰플로 쳤을 때 1위, 뭐 비타민 세럼으로 쳤을 때 2위. 요거는 뭐냐면 1페이지 첫 번째 있다, 1페이지 두 번째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워드를 세팅을 안 했어요. 여기다 세팅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진 않는데 키워드를 세팅해서 보면은 얘도 추적을 해서 지금 내 상품이 몇 페이지 몇 위 정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러의 상품 순위도 나름은 괜찮긴 한데 개수 제한이 있어서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부분은 우리가 아직 블로그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인플루언서 부분에서도 키워드를 여기다 입력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차박 텐트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분석을 해줘요.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높대요. 자, 차박 텐트는 사실 되게 큰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차박 텐트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세부 키워드를 만들 거면 뭐 카니발 차박 텐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박 텐트 뭐 추천이라든지 뭔가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난이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차박 텐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큰 키워드다 보니까 일단은 1방문자 3,000명 이상 블로그들은 쓸만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1방문자가 100명 이상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앞에 띄워졌다가도 아마 금방 내려가는 그런 키워드일 걸로 보여요. 월 검색량은 2만 회 정도 검색을 했고요. 월 발행은 1600개 정도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상위 노출 유지 시간은 165일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것이 상위 노출이 165일이 걸린다가 아니고요. 실제 상위 노출이 된 것들은 어느 정도 블로그가 되게 좋은 블로그겠죠. 걔네들이 이 정도 유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평균 광고 클릭비나 블로그 포화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전시회는 왜 들어갔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월 검색량과 경쟁 강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에 비해 경쟁량, 그리고 주간, 월간, 뭐 개월간 이렇게 해서 내가 살펴보는 게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일단 처방 텐트라고 친 이 키워드는 일요일날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 나이대는 40대가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로그의 경쟁도는 상위 블로그의 비율은 높은데 한번 노출되면 유지기간이 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상위 블로그다 라고 한다면 쓰기 괜찮은 키워드일 것 같고요. 블로그는 검색량이 많고 포화도도 낮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 유지기간도 길고 괜찮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튜브는 제대로 체크를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자, 채널에 대한 영향력은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블로그 분석. 여기 같은 경우는 내 블로그를 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어떤 다른 블로그의 게시글 URL을 넣어서 분석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분석해보면 그 블로그의 순위라든지 그리고 이 블로그가 얼마나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게시물들이 누락된 게 있는지 상위 노출 키워드는 어떤 것들로 노출되고 있는지 등을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블로그 순위인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블로그 URL을 넣고 추적을 해보면 이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몇 개가 되고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글이 몇 개가 되는지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게 이제 제 테스트 블로그거든요. 아마 제가 한번 넣은 적이 있나 보죠. 상단 노출 키워드랑 이런 게 보이죠. 테스트 블로그라서 현재는 제가 블로그 글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가끔 아마 연습할 때 보여드리는 정도의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다 AI로 가서 나머지 또 볼까요? 지금 요거는 요렇게 떠 있는데 제 글 정보랑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키워드를 썼을 때 몇 위에 뜨고 있다. 요런 것들 볼 수가 있게 나온다 라는 거고 내가 만약 이 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몇 위 하는지 궁금하면 쳐보면 돼요. 이렇게 쳐보면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지금 얘는 하도 많다 보니까 미노출되고 있네요. 그쵸? 뭐 하남 유아숲 체험단이라고 쳐보거나 뭐 이렇게 쳐보면 키워드에 대해서 잘 노출되고 있는 건 이렇게 몇 위에 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제 테스트 블로그가 나와서 놀랐어요. 자, 판다 AI. 저번에 넣어놔서 그래요. 저거는. 판다 AI라는 부분이 되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AI 요즘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AI 어시스턴트의 스마트 카피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우리가 블로그 글 제목을 뽑고 싶다든지 블로그 초안을 뽑고 싶다든지 상품명을 뽑고 싶다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의 초안을 뽑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상세 페이지 초안을 뽑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고 판매할 상품을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내가 가급적이면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여기다 더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고 생성을 누르면 얘가 생성을 해줘요. 이거는 일 사용 횟수가 10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분석을 쭉 한 다음에는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인 설명글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면 좋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상품을 좋아할 것 같다라든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뽑아서 카피 문구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다듬어서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블로그 글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글 타입, 뭐 후기나 뭐 방문 후기, 뭐 또는 정보성 글일 수 있잖아요. 그걸 고르고 작성할 글의 주제를 치고 연관 키워드 몇 가지 적어서 생성하면은 지가 이런 식으로 대략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기라는 게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에 대해서 서론서부터 본론 그리고 소제목까지 해서 이렇게 결론까지 뽑아줬네요.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너무 이제 기계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서론 본론 이런 건 지우고 내가 여기다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가감해서 글을 바꿔서 쓰면은 실제 블로그를 내가 다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얘의 어떤 카피 능력을 그러니까 글 작성 능력을 좀 활용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블로그나 콘텐츠 만들기 되게 좋은 시기 같기는 해요. 자, 판다 AI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판다 AI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다 AI가 뽑아줘요. 요것도 이때 이제 적은 거죠. 오늘은 차박 텐트를 한다 했으니까 뭐였죠? 차박 텐트 맞나요? 루프탑 텐트였나? 뭐 그냥 이 정도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자연에서의 여유, 도심을 벗어나는 작은 충돌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차박 텐트의 편의성과 특징을 소개를 해달래요. 예를 들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안전한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 횟수는 역시 10번까지 가능하고요. 돈을 내면 아마 더 가능은 하겠죠. 하루 10번이니까 쓸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템 스카우트와 판다랭크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판다랭크가 더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셀러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기는 싫은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들어온 이 판다 AI가 은근히 좀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정보를 찾으실 때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다랭크를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주력으로 쓰시면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한번 판다랭크 들어가서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세요. 여기 제가 PPT로 나눠드린 요 화면은 옛날 판다랭크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건 그냥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이래 봤자 이게 작년, 재작년? 뭐 1, 2년 전 화면이기는 한데 되게 금방금방 바뀌죠? 네, 세부적인 내용은 똑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여기 화면만 바꾸는 건 좀 그렇다 쳐서 그냥 그대로 내비뒀어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아까 정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판다랭크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12시 29분 정도 됐으니까 35분 정도에 제가 이 PPT의 내용을 마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검색들 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5분 이후에는 여기 있는 요 설명들 아직 제가 좀 덜 드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마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나머지 내용 좀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로 설명을 하면서 이미 다 얘기를 했던 내용들에 해당은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옛날 그 판다랭크 화면이니까 참고 그냥 하시면 되고, 판다랭크를 이용해서 세부 키워드를 찾으실 때 이 판다랭크 사이트에 보시면 키워드 찾기라는 메뉴가 있었죠. 거기서 키워드로 상품을 적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나 광고비와 같은 것들을 뽑아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일부러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아까 여기 셀러의 키워드 찾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차박 텐트 적었었잖아요. 촬영 텐트 적었네? 뭐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이런 게 뜬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필터를 뽑아서 검색량이 최소 예를 들어 1000건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해서 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엑셀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서 판다랭크에서 받은 엑셀을 이렇게 열면은 엑셀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한 그거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필터를 뽑아서 만약에 내가 검색수 기준으로, 상품수 기준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검색수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검색수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 누르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차박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크잖아요. 검색수가. 그런데 쇼핑 전환율은 0.08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쓸모는 없죠. 근데 내가 키워드로 쓰겠다 하면 쓰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목에 쓰기엔 좀 애매해요. 요것만 쓰기는. 자,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검색수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저는 뭐 10,000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일단 채워서 넣어요. 이 색깔을 넣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 여기서는 한 5,000건 기준으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는 1,000건 기준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그냥 나눠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보시고 키워드가 괜찮다 싶은 것들을 뽑아내시면 되겠죠. 키워드가 괜찮은 거는 우리가 뭘 보고 하냐? 상품 일단 검색수가 많을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검색수가 많으면서도 경쟁이 적으면서 쇼핑 전환율이 높다. 그럼 진짜 좋은 키워드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딱 4,000건으로 나눠야 된다, 2,000건으로 나눠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기준을 잡아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뽑아내서 상품명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저걸 뭐 다 쓰면 안 되냐? 뭐 다 쓰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은 너무 카테고리가 방대해지겠죠. 왜냐면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연관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친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해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기준은 조금 작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얘기하지만 한 5개 정도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막 15개, 20개 이렇게 키워드로 쫙 나열해서 제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키워드들 간의 연관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정확도가 낮게 체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키워드는 한 3개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3개에서 많아지면 한 5개 정도 생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면 우리가 최신성이라는 점수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내 블로그의 블로그랬나 죄송해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의 지수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바로 앞에 뜨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인 찬스를 쓰거나 각종 광고를 돌려서 최신성 지수나 판매 지수를 높이게 된다면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순위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키워드를 정하실 때는 검색량과 아까 얘기했던 쇼핑 전환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량도 많으면서 전환율도 좋다. 이런 것들을 한 5개 정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검색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가끔 우리가 여기서 봤던 키워드가 카테고리랑 매칭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속성이나 태그로 보충을 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일단 상품의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확실하게 노출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따라서 제일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가 있다면 앞쪽에 가급적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하는데 그래도 말이 아예 안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배치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예제에서 이제 사다리 찾았던 거에 대해서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나열을 해본 거고요. 그럼 사다리 많이 반복이 되죠. 이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는 제거를 합니다. 2개까지 중복은 괜찮아요. 근데 더 많이 중복되면 안 돼요. 네이버 알고리즘은 상품명을 인식할 때 모든 키워드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적어서 쓰시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키워드를 우리가 많이 뽑았다 보니까 한 2-3개 쓰면은 나머지 키워드들은 좀 아깝잖아요. 태그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품이 상위 노출되고 모든 키워드들이 최상위로 올라왔다 하면은 하나씩 그냥 태그에 있었던 세부 키워드도 꺼내서 상품명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워드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오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구매수가 적어서 상품명에 넣지 못했었던 대형 키워드들도 상품명에다가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상품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 등록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해요. 그리고 수정 또한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이중으로 개별 등록할 필요가 없어서 채널별 전시가 또 가능하고요. 같은 정보로 상품을 등록하면 필요할 때 쇼핑 윈도우에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을 등록하실 때 네이버가 좋은 점은 임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꺼질 때를 대비해서 자주자주 임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아마 중간에 쉬는 시간 주느라고 임시 저장 한번 누르고 쉬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중간중간 임시 저장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판매가 책정입니다. 여기는 이미 대략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결제 수수료 부분은 한 3.6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리고 부가세가 대략 10% 이렇게 감안을 해서 판매가는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CS 충당금, 반품 서비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더 좋은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드는 게 아니에요. 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모아놓는 일종의 비상금과 같은 걸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다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에 있어서 뭐 고객이 취소를 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품을 요구를 한다든지 뭔가의 어떤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해놓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좀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어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뭐 상품의 몇 프로, 대략 이거는 본인이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한 5% 정도 그렇게 충당금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 좀 안전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마진 계산기 그냥 링크 연결한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도그마스터라는 데로 제가 연결해서 놓은 건데 저번에 제가 활용했었던 그 장사왕래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딜 쓰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마진을 계산하실 때 쓰실 때는 뭐 아까처럼 저번에처럼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넣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옵션 설정하기 설명하자면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하고 직접 입력, 그리고 일괄 등록 등이 있었죠. 우리 옵션도 저번 시간에 설정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명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고 정렬 순서 지정할 수가 있었었죠. 재고 수량을 적으면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바뀌지만 재고가 0인 경우는 판매 중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품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 이미지는 우리가 필수로 등록해야 했었고요.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자유롭게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가 이미지를 올리실 때는 이 상품의 특징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여러 각도의 상품 이미지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 이미지만 보고 상품을 고르시는 분도 있고요. 대표 이미지에 추가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쭉 살펴보고 상품을 고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좀 꼼꼼하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까지 다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우리가 이 대표 이미지가 간단히 말하면 이 상품의 얼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대표 이미지 좀 잘 찍어서 올리시는 거, 이게 일단 필요로 하긴 한데 이 상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더라도 이 추가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의 이미지를 좀 넣어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상품 상세 설명 등록하기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블로그에 글 쓰듯이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었죠. 개인몰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경우는 등록된 상품 상세 정보에 HTML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ML을 복사해서 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까봐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가끔은 위탁몰에서도요 이런 HTML을 제공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엑셀 창으로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미지 src 막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HTML 그 주소예요. 근데 이게 이미지 주소라서 이런 걸 넣으면은 그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상품 주요 정보 입력하기. 요거는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해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을 그냥 올리고 주요 정보를 비워놓게 되면은 다른 그 상품의 주요 정보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정보가 좀 덜 보이게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의무 항목이 각각 좀 다른데 우리가 상세 설명에 어차피 자세히 기입했다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등록한 상품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신경 써서 작성했다면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배송기간이 소요된다면 일반 배송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배송은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출고를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3영업일이 늦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당일 출고가 가능한 것은 오늘 출발로 걸어주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오늘 출발 안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출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페널티가 또 쌓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게 좀 성가실 수 있어서 일반 배송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오늘 출발도 일단 오늘 출발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구매 결정을 할 땐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오늘 출발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기준 시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까지 주문하면은 오늘 출발한다. 이렇게를 설정을 했을 때요. 고객이 주문하다가 12시가 좀 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12시까지 주문했을 때 오늘 출발한다 라고 만약 적었다면 약간은 서버 그 시간까지 생각해서 대략 한 12시 30분 정도쯤에 주문을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추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구매 혜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상품을 올려보는 작업들을 했었을 때 좀 추가로 좀 제가 한번 쭉 훑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검색 엔진 노출 전략이죠. 태그랑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태그에는 검색어를 10개까지 넣을 수 있었고 페이지 타이틀에는 보통은 상품명, 그 다음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우리 쇼핑몰에 설명이 들어간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한테 보이는 건 태그 정도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꼭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키워드가 이 검색 로봇에 걸려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쇼핑 검색 랭킹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랭킹은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여기는 최신성이죠. 나머지는 실제 상품명을 얼마나 잘 적었느냐, 카테고리를 알맞게 넣었느냐, 아니면 속성을 어느 정도 잘 넣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합도가 구성이 될 거고요. 우리 클릭수나 판매 실적은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도 부분은 점수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최신성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신뢰도의 상품명 SEO가 아까 그 태그 넣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하고 뭐 태그, 예를 들어서 그 상세 페이지 본문 안에다가 뭐 태그들이 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고 네이버 쇼핑에서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책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상품의 랭킹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면 클릭수나 아니면 판매 실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인 찬스를 쓰시거나 알바를 쓰시는 분들도 실제 있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곤 하죠. 자, 적합도랑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인플루언서 공부로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올리실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라는 건 공동구매를 말하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몇몇 인플루언서들에게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높은 사람한테, 너무 높은 인플루언서에 DM을 보내봤자 아마 반응이 오긴 좀 힘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작은 셀러의 경우는 한 5천에서 한 2만 팔로워 정도, 빅파워 이상은 4만에서 5만 팔로워 정도를 찾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식의 어떤 DM을 보냈을 때 몇몇 분들에게 반응이 오면은 인플루언서의 공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인플루언서의 공구로는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의 수수료 제가 30%라고 적었지만요. 진짜 잘 파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인플루언서는 55%까지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남기고자 해서 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을 많이 알리고자 해서 공구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거를 쓰게 되면은 남는 게 없는 수준일 겁니다. 다만 인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쇼핑몰에 링크를 찾아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 상품을 좀 더 올려서 위로 올려서 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공구 기간은 그렇게 길게는 안 잡아요. 보통 보면은 공구를 했을 때 한 3일 정도를 잡아도 첫날 매출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구 기간의 매출은 자연 유입이라도 일단 인플루언서의 기여분으로 정산하는 게 훨씬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구를 시작할 때는 인플루언서에서는 SNS 프로필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주실 건데 그때 그 바로가기 링크에서는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유입돼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통계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비틀리를 이용해서 URL을 줄여서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건데요. 비틀리라는 게 보면은 링크 주소를 줄여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런 비틀리로 URL 링크 주소를 줄이게 된다면 일단 사람들이 눌러서 볼 때도 훨씬 부담이 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로 클릭해서 들어오면 사람들이 며칠날 몇 번 클릭을 해서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설명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비틀리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구글에다가 제가 비틀리라고 쳤더니 URL 쇼트너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현재 요거는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이고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서 링크를 누르면 링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좀 빨리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차박 텐트라고 제가 쳤어요. 그리고 여기 쇼핑에서 내 상품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게 제 상품은 아니지만 이걸로 할까요? 자, 이 상품을 눌러서 들어가면 주소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이 상품은 오른쪽에서 링크 주소 복사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뿌려서 얼마나 긴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길어요. 이 주소 눌러서 들어오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 주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비틀리에다가 주소를, 이 긴 주소를 넣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이 주소가 되게 짤막한 주소가 돼요. 그래서 이 주소를 카피해서 그 인스타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마케팅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상품을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누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나중에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링크스라는 데 눌러보면 제가 줄여놓은 주소들 보여요. 여기에서 몇 명이나 클릭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 눌러서 들어왔었네요. 그쵸? 지금 요거는 제가 링크를 거의 주소를 그냥 만들기만 하고 뿌린 적이 없어서 거의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요 제주 감귤 공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7일간은 누른 거는 없어요. 왜냐면 꽤 오래됐거든요. 2024년이니까. 요거는 30건 정도 눌러서 들어왔더라.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몇 명이나 저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비틀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틀리를 이용하는 곳들이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무료야. 무료인데 다만 아까 보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들어왔다, 뭐 인스타에서 들어왔다, 이것까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유료고요. 그냥 몇 건 눌러서 들어왔다 이런 정도는 무료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원가입 안 하고도 비틀리를 이용해서 줄여서 링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 끝나갔어요. 아, 미안해. 조금만 더 할게. 자, 거의 다 끝났어, 나도. 조금만요. 네이버 SEO 가이드예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체크 포인트예요. 여기는 이미지 쓰실 때 어떻게 좀 쓰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런 이미지들은 저품질로 평가가 되더라 라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